하루 만에 강력해져서 돌아온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미국 증시와 달러 모두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분을 전부 다 만회하면서 27,3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알트코인들 전부 다 함께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2,000달러 선을 회복해주면서 2,076달러, 솔라나는 54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하루 만에 뒤바뀐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이낸스에서 CEO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짜오짱평이 체포될 수도 있는데 그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법원에 서가지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으나 나는 이를 거절했다. 시민권 뒤에 숨지 않고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법원 심리에 참석할 때 좀 겁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법원에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알았다. 우리는 그리고 나중에 네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으며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깜빵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보호관찰 및 가택, 연금 등의 조치가 예상이 된다라고 미디어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짜오짱펑이를 샘 뱅크만과 비교하긴 하는데 샘 뱅크만은 진짜 악질이고 짜오짱펑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것, 그래도 짜오짱펑이가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줬었다. 자, 그런데 이런 짜오짱펑을 비난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샘 뱅크만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았던 그가 왜 바이낸스 짜오짱펑은 비난을 할까? 샘 뱅크만과는 한솥밥을 먹는 사이이기 때문이겠죠. 정작 나라를 가장 열심히 망치고 있는 주범 중에 한 명인 제닛 옐런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웃깁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부자 거래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펜타곤에서는 국방 예산 중에 3조 8천억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파헤칠 생각은 안 하고 암호화폐 시장만 잡들이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이한 현상입니까? 방산비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바이낸스의 합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이번 규제 영향으로 앞으로 더 많은 거래소가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공유 계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세가 위축됨에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SEC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미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서 감시 공유 계약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해당 합의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쭈기용 대표는 이야기하기를 기업가로서 짜오짱펑이를 존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ETF 관련된 약간의 업데이트도 있는데요. 블랙락이 새롭게 SEC와 미팅을 가진 것 같다. 비트코인 ETF 구조 논의를 위해서 SEC와 미팅을 가진 것 같고 그에 따른 슬라이드가 공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의 내용을 봤을 때 블랙락은 비트코인 ETF를 만들기 위해서 실물 구매 방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블랙락이 최종 투자자에게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물 매수 가즈아. 또한 블랙락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역시 SEC와 미팅을 갖고 BNY 멜론이 현물 비트코인 ETF 양도된 서비스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을 이번에 공개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 걸음씩 현물 ETF 승인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어서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그 이름 마운트 곡스인데요. 매매 채권자들이 이메일을 받았는데 조만간에 상환이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금 상환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마운트곡스 피해자들에게 코인들 및 자금들이 분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 줄까요? 아니면 또 미뤄지게 될까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숏쟁이들의 뚝배기가 다시 한번 터져나가며 1억 7천만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불과 1분 만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름으로써 숏들은 더욱더 많이 청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승 추세를 깰 뻔했었던 비트코인 말아 올리면서 지금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크립토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맞췄지롱,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은 그의 말이 정말로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며칠 동안 38,700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그 후에 큰 폭락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LG 분석가도 이러한 예측을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디비에이션 가짜 상승 만들고 떨구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또 살벌한 하락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아래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면밀하게 집중해가지고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드디어 기지개를 펴는 것인가? 추세정을 일단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고점이었었던 2150달러까지 일단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뚫을 수 있다면 더욱더 날아갈 수 있을 것인데 비트코인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힘을 내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한편 이더리움 상위 200개 고래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1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더리움 보유량을 무려 30%나 늘렸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이더에 대한 신뢰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더리움도 좀 가지야. 그 외에 알트 차트 및 정보들 나와 있는데요. LG 분석가가 봤을 때 XRP도 한번 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 함께 손잡고 상승 가지야. 다음으로는 월드코인. 샘 알트마니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갈 뻔했다가 결국 오픈 AI CEO 자리에 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최근에 저항을 뚫고 고개를 빼꼼 내민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다가 3달러 혹은 3달러 50센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해서는 블러. 고래들이 블러를 매집하고 있다. 여러 거래소에서 고래들이 블러를 매집 및 스테이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메이커다오 역시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체인링크, 분석가 알리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계속해서 가격 13달러 80센트, 14달러 20센트를 유지해준다면 계속해서 상승해주면서 연중 최고가인 16달러 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 지금 18달러 선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것을 뚫을 수가 있다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무로 분석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솔라나 추세 저항을 지금 깰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상승이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집어지면서 나름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해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어디 있는고 하니 또 저스틴선 관련된 거래소인 후오비 해코 체인이 해킹당하게 되면서 1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웰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를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스틴선의 해킹들은 전부 다 자작극이다.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샘 뱅크만 짜오짱펑 다음은 미국이 철퇴를 저스틴선에게 휘두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스틴선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혹자는 저스틴선을 일컬어가지고 세계 최대의 자금 세탁꾼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저스틴선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도 저스틴선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국가로 도망가가지고 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기꾼들이 가장 활기를 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니겠느냐. 몇 년 들어갔다 오지 뭐 사기꾼 평균 범죄 수익이 1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 사건도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을 받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를 치더라도 일단 검거될 확률이 낮으며 설령 잡히더라도 벌금이 작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 또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 한국.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사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중요 경제범죄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임채원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 번은 다른 범죄로 옥살이를 하던 재소자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기죄로 들어온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차명으로 묻어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출소해도 걱정이 없다. 즉, 돈 사기쳐가지고 꽁쳐놓은 거 있기 때문에 몇 년만 살고 나오면은 남은 인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기꾼들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특히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디 오늘 반등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여러분들의 코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주 뜻 특히 광고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